원장님 최근에 아프셨다면서요? 네, 아유, 좀 힘들었어요. 의사가 아파도 됩니까? 뭐 아플 수도 있지. 뭐 나는 갑상선 암환자인데요. 최근에 뭐 폐렴이 크게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괜찮으시죠? 저 여기 있어도 됩니까? 네, 아니, 계셔도 됩니다. 폐렴은 금방 다 좋아졌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 쪽 질환, 폐암 과연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암 시리즈를 하면서 폐암이 우리나라에서 3등으로 발생하는 암이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똑같아요. 폐암이 암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조기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죠. 저는 저희 가족 중에는 폐암 환자들이 없는데 저는 이제 흡연도 안 하고 간접 흡연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폐암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담배를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도 좀 많이 피우는 편이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암을 찾기 위해서 폐암의 선별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은 뭐냐면 흉부 엑스레이하고 객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망률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13년 전이죠. 처음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이셔널 렁 스크리닝 트라이얼 NLST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폐암 검진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에요.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55세에서 74세 30감년 흡연자 30감년 흡연자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갑씩 피면서 30년 피면 30감년이에요. 하루에 두 갑 피고 10년 피면 2 곱하기 10이니까 20감년이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설량 PETCT를 찍었더니 폐암 사망률이 몇 프로 정도 줄었을까요? 20% 감소했습니다. 이런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여기 써 있죠.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행한 NLST 연구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을 가진 무증상의 55세, 74세 5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선량 흉부 시트를 뺐더니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가 2011년도에 처음 보고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모든 엑스레이를 찍던 피 검사를 하던 객단 검사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설량 PETCT만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이 바뀐 거죠. 그 외에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비슷한 연구를 많이 했고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저설량 PETCT를 고위험군에서 했을 때 폐암 사망률을 39%까지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설량 PETCT라는 것이 아주 폐암 검진에서 중요하고 좋구나.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55세에서 74세 사이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저설량 CT를 찍었더니 폐암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더라는 것들을 좀 찾아냈고 확실하게 폐암을 찾을 수 있는 검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설량 CT는 무엇인가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일반 CT랑 차이가 뭐냐면 저설량 CT는 일반 PET-CT보다 방사선을 20% 정도만 나오는 CT. 우리 1년에 방사능 검사 없이 일상생활만 해도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될까요? 2에서 3mSv 정도 노출됩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생활만 해도 노출되는 양이 한 2에서 3mSv 정도 되는데 저설량 PETCT는 1mSv 정도만 나와요. 왜 이런 CT를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은 말고 빠르게 폐암, 폐결절만 해상도 있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설량을 아주 많이 낮춘 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설량 PETCT가 약간의 해상도는 좀 떨어집니다.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저설량 PETCT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일반 PETCT를 찍어야 되고요. 저설량 PETCT는 진짜 담배 많이 피고 폐암 검진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시행을 하는 거죠. 얇게 나옵니다. 내 폐를 1.1mm 정도 잘라서 폐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T를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CT인데요. 잘 보이죠? 해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설량 CT는 설량을 좀 줄인 거라서 여기서부터 해상도가 좀 나쁘죠. 폐 결절만 보는 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래 진료로 보러 와서 기침가래 같은 게 심해서 폐암에 걱정돼 하면 일반 CT 찍는 게 맞는 거고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 없이 검진 목적으로만 PETCT를 찍겠다 그러면 저설량 CT를 찍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저설량 CT를 정말 많이 찍고 있고 오늘도 저설량 CT를 4, 5, 6, 7, 8, 9, 10, 한 10개 정도 저설량 CT 찍었네요.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는 폐암을 검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2011년도에 미국에서 NSLT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고위험군에서 저설량 CT로 폐암 검진을 하면 폐암 사망률이 20% 정도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였고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39%까지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설량 PETCT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반적인 PETCT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로
설량을 감소시키는 CT입니다. 방사능이 한 1mSv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했을 때 아무런 병원 검사 안 하고 1년 동안 자연 방사선을 맞는 수치가 2에서 3mSv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1mSv 정도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 자주 찍어야 될 수 있는 CT이기 때문에 설량을 낮춰서 폐 결절만 빠르게 찾는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검진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설량 CT를 오늘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저설량 CT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담배를 좀 많이 피우거나 내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이런 요리를 많이 했거나 간접흡연했거나 이런 소견들이 있다고 하시면 건강검진할 때 저설량 폐 CT를 한 번씩 추가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